BMW M5 투어링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공격적인 느낌들은 큼직한 그릴,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하단의 에어 인테이크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상당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느낌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현 세대 모델은 글쎄요, 저는 일반 세단보다는 이런 투어링 모델이라든가 EV 차량, 그리고 고성능을 지향하고 있는 차량들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닛 위에 파워돔이라고 하죠. 굵직하게 이 캐릭터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차의 고성능, 최고 성능을 지향하고 있는 차량임을 암시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골고루 잘 비춰줍니다. 특히나 이 퍼들램프가 길게 흘러나오는 이 느낌이 밝으면서도 M 로고가 선명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색다른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요. 사이드 스커트 앞쪽에서 지금 나오는 것 같죠? 앞뒤 손잡이 안쪽에도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는 없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은근하게 골고루 잘 퍼지는 스타일이고, 이 BMW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잔잔하게 비춰주는데 꽤 고급스럽고 근사합니다. 풋램프도 적절하고요. LED 조명이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앞좌석에도 리플렉터는 없고요. 앞좌석은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리플렉터 바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화려하고, 글쎄요, 예전에는 독일 3사 놓고 보면은 아우디가 조명회사라는 별명이 있었고, 벤츠가 또 약진을 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BMW가 굉장히 화려하고 색다른 이미지로 실내 분위기를 잘 연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풋램프도 적절하고요. 지금 살짝 어두워지긴 했는데 앞쪽 그리고 뒤쪽 모두 LED 조명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시트에 보시면 여기 M5 로고도 선명하죠. LED 헤드램프는 약간의 세리머니 포함을 하고 있고요. 상하향의 변동폭도 큰 편이고 구석구석 꽉 찬 장점이 있습니다. 상향으로 이렇게 딱 펼쳐 보더라도 비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원거리로 쫙 퍼지는 그런 느낌들은 타사의 LED 램프에 비교했을 때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죠. 이 키드니 그릴의 테두리 부분에 LED가 잘 자리하고 있는데 밤에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존재감이 확실하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부터 잔상 전혀 없고요. 시야가 이 정도부터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꽉 차 있으면서 은근하게 퍼지고 저 멀리까지 아주 환하게 비춰주는 느낌들이 좋습니다. 백색광보다는 자연광에 가까워서 눈의 피로도도 높지 않고요. LED 헤드램프는 오토 모드의 반응이 아주 좋은 편인데요.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밝은 시야를 잘 확보해 줍니다. 특성을 놓고 보면 확실히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느낌은 BMW LED 계열이 타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 표지판 같은 것들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좀 또렷하게 보이고요. 지금 전방에 심지어 차량도 아니고 작은 스쿠터가 가고 있는데, 그 스쿠터에도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안전 시야를 확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도심에서보다 이렇게 주변 광량이 아주 어두운, 가로등도 지금 한쪽밖에 없거든요. 이런 어두운 도로에서 이 오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의 밝은 헤드램프가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천천히, 그러면서 이 바깥쪽부터 쭉 펼쳐지는 이 유연한 반응이 타면 탈수록 되게 매력 있게 다가옵니다. 안전 표지판 다시 한번 진하게 보이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주변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게 분명한 장점이겠죠.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방향지시 등이 시퀀셜 방식은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인터벌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측면에서의 비례감과 균형감도 남다른데요. 내 차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투어링 모델에 조금 망설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인 느낌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실용적이고요. 휠은 앞뒤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쪽은 275, 40, 20이고요. 뒤쪽은 295, 35, 21입니다. 휠 아치 부분에 타이트한 공간만 보더라도 이 차의 고성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 휀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사이드 스커트는 두툼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차량에 아주 잘 어울리는 컨셉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유리 주변부 몰딩과 위쪽에 루프렉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PHEV 차량이다 보니까 이 뒤쪽 휀더에 주유구가 있는데요. 바로 열리지 않고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감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떨어지는 루프 라인도 완만하면서도 안정감 있어서 좋고요. 특히나 쭉 내려와서 이 위쪽에서 스포일러, 큼직한 스포일러가 딱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의 일체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고성능 차량의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테일라이트는 L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날카로우면서도 전체적으로 선과 면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고요. 아래쪽의 디퓨저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공격적인 느낌들 담아내고 있고 듀얼 더블 타입으로 대구경 머플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MW 요 아래쪽에 버튼 살짝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오픈이 가능하고요. 고성능 차량을 선택하더라도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 공간에 있어서의 포기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공간이면은 차박이나 솔캠용으로도 부족함이 없고요. 측면에 보시면 앞쪽으로 의자를 접어서 이렇게 분할된 시트를 접어서 앞쪽으로 더 넓은 공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같은 것들 꼼꼼하고 측면에 약간의 수납 공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완전히 접었을 때 이런 공간이면은 웬만한 중형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아주 넓은 공간 확보가 잘 돼 있고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모습인데요.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지만은 워낙에 이 길이감이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박 솔캠용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데 금속 재질로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러기지 스크린을 바닥 안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 이게 또 없으면 은근 불편하거든요. 이게 길이가 있어가지고 집안에 보관하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은 BMW의 센스가 아주 좋은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 짐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 같은 것도 역시 뒤쪽에 깔끔하게 수납할 수가 있고요. 비상 삼각대 그리고 이런 패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가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손잡이 같은 거는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트렁크는 양쪽에 LED 조명 그리고 위쪽까지 이렇게 조명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도 짐을 싣고 내릴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뒤까지 굉장히 밝게 잘 비춰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BMW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측면에 있고요. 락 기능은 위쪽에 BMW 엠블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립도 나쁘지 않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제법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는 일반 텅 빈 자동차의 전통적인 도어보다는 냉장고나 금고를 여닫는 그런 든든함이 느껴지고요. 인터랙션 바 적용이 되어 있고 컬러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데 촌스럽거나 어색하기보다는 세련되고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요. 루프가 지금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너 커튼이 저 뒤쪽에서 쭉 넘어오는데 굉장히 광활하고요. 1열 그리고 2열에서 충분한 개방감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소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역시 인터랙션 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껏 또 끌어올려주는 좀 더 스포티하고 신차 느낌을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본 같은 것들도 질이 좋고요. BMW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 락 언락은 메모리 시트 메모리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준비가 되어 있고 뒤쪽에 전동 텔게이트는 레버를 잡아당겨서 여닫을 수 있습니다. 맵포켓 짜임새도 좋고 이 안쪽 만져봐도 마감 같은 것들이 참 좋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M5 로고 선명하고요. 시트는 안장의 길이 조절부터 날개의 조임까지 풀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4A 타입 럼버 서포트 기본 적용이 돼 있습니다. 세미 버켓 타입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버켓 타입 시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단순하게 몸만 잘 잡아주기보다는 일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등받이 부분에 M5 로고 선명하고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인데 제 체형에서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센터 터널은 살짝 높은 편인데 조작할 때 그리고 팔을 거치할 때 불편함은 없었고요. 이런 카펫 같은 것들도 두툼하게 처리 좋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과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이 풋레스트까지 일체감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전동 지원이 되고요. 이 특이한 점이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부 터치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로터리 타입 스위치에서 터치 타입으로 조명 컨트롤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에어벤트는 전자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포지셔닝은 이걸로 상하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이고요. 제법 파이가 두툼하기 때문에 그립감 같은 것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이 모양이 참 예쁜 것 같더라고요. 물론 M 로고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은요. 시동은 번드 타입인데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초기 시동 시에 이 PHEV 차량이라서 전기 충전이 충분하다면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실내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8기통 4.4리터 터보 엔진인데요. 걸걸하면서도 이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힘있는 이 부드럽고 힘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HUD는 굉장히 큼직하게 구성 잘 돼 있고 폰트라든가 컬러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정보 연결성 아주 좋았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콘텐츠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고 헤드업도 이쪽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랩타이머 같은 걸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주행 데이터로 바꿀 수도 있고 어시스트 뷰 같은 것들, 차선 유지 보조, 앞차와의 거리 조절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AR이라고 해서 카메라로 전방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맵과 연동이 되어 있는 이 길찾기 정보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맵 안쪽에 클러스터 안쪽에 맵을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위한 차인 만큼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기타 여러 가지의 브레이크에 관련된 기능들부터 안전 제어에 자세 제어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미세하게 컨트롤이 다 가능한 점도 분명한 장점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운전자의 기호에 맞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 안쪽의 메뉴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화 닫고 끊을 수 있고 음성 명령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M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초대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들 시프트도 큼직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띠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클러스터 안쪽 구성 시원시원하고 안쪽에 다양한 컨텐츠들 바꿀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상으로 330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안전속도는 250에 제한이 있고요. M 드라이브 패키지가 추가된 모델은 303km인가요? 하여튼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는 14.9인치의 큼직한 메인 디스플레이에는요. 타이어 정보라든가 구동장치, 셋업, 그리고 각각의 개별 설정 값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큼직큼직하면서도 이 눈에 잘 들어오는 구성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메뉴를 찾아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오밀조밀하게 다양한 것들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에어컨솔 게임 같은 것들, 비디오 TV 이런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보이는데요.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 워킹을 바꿔서 조금 더 다채롭게 차량의 주변부를 입체감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진했다가 후진해서 골목길을 나올 때에 어시스트 하는 기능들 같은 것들도 BMW가 참 꼼꼼하게 잘 갖춰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운데 이게 푸시 타입인 것처럼 보였는데 터치로 움직이고 역시 양쪽의 에어벤트는 이렇게 전자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요. 공조장치에서 급하게 사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성해 제거라든가
이 열선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터치 타입으로 작동이 되고, 공조장치는 이 안에서 세부적인 컨트롤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열선하고 통풍 지원은 해주고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이나 열선도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열선과 통풍은 동시에 작동시킬 수도 있네요. 역시 이 상하좌우 에어벤트 조종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 손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놨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해 주고 있고, 컵홀더 테두리 부분에도 앰비언트가 들어갑니다. 기어 노브는 이 토글 타입인데 굉장히 좀 심플하고요. 이 조작감 아주 좋습니다. 아래에서 N까지 한 번에 넘어가고, 뒤에서 한 번 더 뒤로 당기면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 P 버튼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바로 누르면서 P 설정이 되면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토 홀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이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세대를 거듭하면서 너무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 잘 해주고 있고요. 이 컨트롤러 상단에는 M 로고도 선명합니다. 자세 대여 장치, 기타 여러 가지 세팅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M 하이 드라이브라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빡시게 차량을 몰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효율 위주로 설정이 가능하고, 순수 EV 모드로만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M 모드에 들어가면은 로드, 스포츠, 트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좀 견뎌 보겠는데, 로드는 스포츠까지는 제가 견뎌 보겠는데, 트랙은 제가 범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동 장치부터 회생제동의 정도, 그다음에 드라이브 로직도 다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셰시,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개별 설정,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라고 해서 이 안에서도 다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누구라도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볼륨 컨트롤하고 온오프는 이렇게 돌렸다가 누르는 방식을 채택해 주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양문형으로 암레스트 열리고요. 공간도 나쁘지 않고 12V 파워 아울렛 같은 것들도 꼼꼼합니다. LED 조명은 없는 것 같은데요. 조수석 수납은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안쪽에 제가 짐을 조금 넣어놨는데도 그렇게 팍 열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열려서 좋습니다. 카펫 재질 같은 것도 좋고요. 공간은 조금 더 넓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터랙션 바는 낮에 보더라도 진짜 그 존재감이 상당한데요. 안쪽에 마감 처리라든가 아니면 재질 같은 것들 보면 이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 두 가지를 다 담아주고 있고요. 썬바이저는 제법 도톰한 편이고, 클립은 큼직하게 안쪽에 있습니다. 거울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고요. 바 타입으로 LED 조명이 거울 커버랑 연동이 되는데 이것도 꽤 근사하죠. SOS 코어를 포함을 해서 조명은 이렇게 터치 타입인데 모두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로 전부 다 돼 있어요. 천정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틸팅이나 뭐 이 오픈은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이 이너 커튼으로 개방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거울은 테두리를 보면 얇고 투명해서 실제보다 시야각이 조금 더 넓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네요.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광각, 그리고 4분의 1 바깥쪽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광각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시야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카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스포티하고 좀 세련돼 보이는데요. 안전벨트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 조수석 시트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전동 풀 지원해주고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각도 좋고요. 측면에도 이렇게 선쉐이드가 있어서 뒤를 완전히 다 가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큼직하게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챙겨줬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 이중 접합 아니고 앞뒤 모두 일반 유리입니다. 스피커 마감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돼 있죠. 맥포켓의 마감이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도 좋고요. 이 안쪽에도 보면은 꼼꼼하게 마감 처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공간 여유 나쁘지 않고, 가운데 턱이 또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이 턱의 높이보다는 이 부분이 짧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았을 때 가운데 앉는 분의 발 포지션이 약간 애매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의 여유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는 기본적인 각도나 안장 세팅 적절하고요. 다만 이 외건 이 투어링 모델이면은 등받이 각도 조절 좀 풀어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생각보다 쿠션감이 나쁘지 않았고요.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면 오픈타임 컵홀더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SO 픽스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이 안전벨트에도 보면은 이렇게 M의 삼색 색띠, 삼색 로고를 살짝 이렇게 살짝 담아준 듯 싶습니다.
승하차에 불편함은 없고 무릎 공간, 발 공간의 여유는 좋습니다. 버킷 타입 시트다 보니까 뒤쪽에서 이 시트 백판이 굉장히 큰데요.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고요. 이 브라켓이 있어서 여기에 이 브라켓 연결한 다음에 테이블 같은 거 세팅 가능하고 USB C 타입으로 단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 로고도 선명하고요. 괜히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싶죠. 에어벤트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 열선 뒤쪽에 3단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4존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약간의 수납 공간 담아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지만 이 차는 글쎄요, 보이는 거는 같은데 이 성능은 완전히 다른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데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사고가 나 있네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현 세대 5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전장이 5m가 넘고요. 지금 투어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휠베이스가 3m가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 주행에서는 그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내 공간을 놓고 보면 앞좌석에서는 M5 세단하고 저는 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뒷좌석에 앉으면 체감상 이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조금 더 있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트여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차가 세단에 비해서 많이 크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다가왔습니다. 연비가 좀 독특한데요. 일단 공인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8.5km고요. PHEV 차량이라서 전비, 전기 모터의 이 전비를 보면 킬로와트아워당 2.5kg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측을 해보면 전비는 3kg 후반에서 4kg 초반 정도의 도심주행 실전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연비도 8.5km는 저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 특히 PHEV 모델들은 두 개의 심장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탈 시스템 출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비나 연비 부분도 조금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실제 리뷰하면서 확인했던 도심주행 연비는 리터당 12km대 12.8에서 13.2, 12 후반에서 13km 초반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실연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고성능 차량에서도 이 바이오로 PHEV가 등장을 했는데요. 저는 내연기관의 심장을 고스란히 간직을 하면서 오히려 이 전기차로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았는데 타협점은 PHEV, 하이브리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충전으로 EV 모드 주행의 이 거리도 꽤 긴 편인데요. 메이커 측에서는 55km, 54km 정도로 제가 제시한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제가 2번 충전해 봤거든요. 60km 이상은 충분히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시승을 한 현 기온 조건으로 보면은 62km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68km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맘먹고 관리하면 여름이나 뭐 겨울철에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봄, 여름, 가을 정도에서는 60 후반에서 70km대 초반 정도의 실 전비를 일회 충전 주행 가능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V8 4.4L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PHEV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토탈 시스템 출력은 727마력, 토크는 101.9kgm/m로 확인이 됩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도 이거는 현실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반응이 보이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출력을 발휘해 줬고요. 지금처럼 도심주행 그냥 편안하게 다닐 때에는 EV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편안하게 쓸 때는 순수한 패밀리카로도의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인치, 21인치 휠 타이어에 광폭 타이어 스펙이 무색할 정도로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에서의 안락한 느낌이 좋았는데요. 이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하드코어한 드라이빙에서 충분한 만족도를 끌어올려 주지만 일상에서 그리고 평상시에 뒤쪽에 뭐 카시트 장착하고 아이를 태운다든가 뭐 4인이나 5인 가족 정도 타고 어디 나들이나 여행 같은 거 하기에도 불편함 없는 성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참 이 커버리지의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하드코어한 뭐 서킷 주행 같은 것들도 바로 별도의 뭐 그 헤드기어만 그냥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잡아 돌려도 충분히 버텨줄 것 같고요. 일상에서의 승차감은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승 차량에 이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몰랑몰랑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큰 충격이라든가 불편한 느낌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놓고 보면 아이드라이브 OS는 8.5세대 같습니다.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 셋업을 해두면은 HUD 클러스터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에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주변에 이 실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디렉션을 방향을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서 이런 이 최신 기기에 좀 덜 익숙하신 분들한테도 거부감 없이 어려움 없이 사용의 편의성을 잘 전달해 줍니다. M 하이브리드 모드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운데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다이나믹,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이나믹 플러스까지 있고 하이브리드 밑으로는 일렉트릭하고 E-컨트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이브리드 기준점에서 아래로 내리면 좀 친환경적인 느낌, 전기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위로 올라가면 다이나믹 플러스까지 올라가면은 이 차의 출중한 달리기 성능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 모드도 있는데요. M 모드는 로드, 스포츠, 트랙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스포츠까지지 트랙은 제 운전 스킬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서킷 주행도 즐기시는 하이 오너 분들한테는 상당한 만족도를 줄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셋업이라고 해서 구동 장치부터 회생제동, 차체, 뭐 드라이브 로직이라든가 스티어링, 브레이크, MX 드라이브라고 해서 뒤에 약간 흘리는 느낌 같은 걸 줄 수도 있고요. M 사운드라고 해서 굵직하게 듀얼 더블 타입으로 직관형으로 빡 뽑아져 있는 배기음도 훨씬 더 강조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 되게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포트로 갈지 스포츠로 갈지 스포츠 플러스로 갈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개별 설정이 가능해서 그 만족도는 되게 섬세하게 높을 것 같고요. 일반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에서 지금처럼 과속 방지 타고 넘어보면은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순간적으로 이 차가 20인치 21인치 앞뒤 휠 타이어 스펙이 다른 그런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상에서의 이 부드러운 느낌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썸머 타이어를 끼고 한번 주행을 해봐야 이 정확한 세팅을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은요 되게 부들부들해서 이 정도면 뭐 가족 눈치 볼 필요 없이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분 눈치 볼 필요 없이 바로 계약해도 될 것 같은데요. BMW의 5세대 e드라이브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18.6kWh급의 140마력대 중반 정도, 그리고 토크는 28.5, 28.6kgm/m의 힘을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VA 4.4L 터보 가솔린 터보 엔진과 이 전기 모터 출력이 괜찮은 전기 모터의 조합이 아주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면서도 출력이 필요할 때는 출력적으로 확 몰아주고 또 이 연비 주행이 필요할 때는 그에 걸맞춰서 반응을 해주고 동작을 해주니까 이제 진짜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표현을 제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M5나 M5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에 앉아서 출발만 해봐도 이 차는 양이 아니고 완전한 늑대, 어쩌면 호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적어도 이 차 PHEV 파워트레인을 채택을 한 현 세대 M5 투어링에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주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이 차를 시내에서 아이들 학원 셔틀이라든가 학교나 학원 셔틀이라든가 마트 장보기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거는 죄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은 이 차의 진가는 고속도로에서 발휘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늘어난 무게만큼이나 그 안정감도 역시
같이 좋아진 데다가 휠베이스가 3m가 넘다 보니까 초고속 주행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80에서 120 정도 고속 크루징을 할 때의 안정감도 훨씬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쪽에는 WC7,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잘 단련된, 축적된 노하우가 차고 넘치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의 셋업은 누구라도 만족하지 않을 수 없는 세팅 값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라도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달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M5 투어링이 아닌가 싶고요. M모드 선택을 해서 이 스포츠까지만 들어와도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 차고 넘치는 힘 때문에 주체를 못하게 되는데요. 제가 흥분하지 않고 이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제대로 리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건지 진짜 BMW 대단하고 존경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왔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앞뒤 모두 일반 유리거든요. 약간 도톰한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 달려보면은 뭐 풍조름이나 공명 같은 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 더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박력 있는 엔진 회전 질감, 엔진 회전음, 거기에 낮게 중저음으로 깔리는 이 터프한 느낌의 배기음이 더해지면서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킥다운을 했을 때 치고 나간 느낌? 어떻게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건지 제가 설명하는데 제 한계를 느끼는 차량 중에 하나가 이런 모델들인 것 같고요. 1단부터 8단까지 그 어느 단 하나도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전 단에서 쭉쭉 뽑아 올리는 뭐 5600 rpm 이상으로 빡빡 뽑아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M5 세단에 비교를 했을 때 이 뒤쪽이 약간 더 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해보거나 코너링에서 한계치까지 쭉 몰아붙여 봤을 때 이 버티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글쎄요, 후륜구동 베이스 느낌이 세단에 비해서 조금 더 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2.4톤, 거의 2.5톤에 가까운 무게 때문에 와인딩 로드에서 하드코어한 이 코너링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제 생각엔 투어링보다는 세단 쪽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 M5보다는 M3나 M4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차는 또 한 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타이어가 지금 서머 타이어가 아니고 윈터 타이어가 채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승차감 측면에서는 20인치, 21인치 답지 않은 아주 찰지고 부드러운 느낌들도 잘 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극강의 달리기를 원하는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가 커졌고요, 무게도 늘어난 데다가 이 타이어 세팅이 더해지면서, 윈터 타이어 세팅이 더해지면서 일반인 기준 저같이 그냥 편안한 드라이빙을 더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셋업이 아주 좋을 것 같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궁극의 이 퍼포먼스를 즐기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한 제동을 보여줬는데요. 다루기 쉽다라는 게 바로 이런 데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운전 스킬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일반인이 이 차를 운행하더라도 말도 안 되게 튀어 달려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되면 불안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제동 성능이나 이 조향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운전자는 좀 안심하게 되고 자꾸 이 브레이크에 페달이 가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게 되죠. 제로백은 3.6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밟아보면은 가속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롤러코스터 탔을 때 그렇게 꽉 눌리는 그런 느낌을 차량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마냥 신기한데요. 어떻게 밟더라도 3초대 후반에서 4초대 초반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13km대 중반에서 잘 관리하면 14km대 초반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 메이커 측에서는 리터당
8.5kg라는 복합 연비를 제시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 전비 PHEV 차량의 복합 연비, 그 다음에 전비를 측정하고 토탈 시스템 출력이라든가 뭐 개별 마력과 토크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합산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너무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350, 1400rpm 부근에서 구현이 됩니다.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연비와 소음 진동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VA 4.4L 터보 엔진 기반의 PHEV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조합이 참 좋습니다. 스포츠 영역에서도 만족도가 높지만은 이렇게 연비 위주로 주행을 하려고 할 때도 나름의 좋은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요. 충분히 내달리면서도 어떻게 이런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정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이 바로 M5 투어링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km대를 넘어서서 시속 200km대가 축 넘어가더라도 더디거나 그 앞에 속도에서보다 좀 답답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250km 정도에서 이 리밋이 걸려 있기는 한데 M 드라이브 패키지까지 추가하게 되면은 최대 305, 303km까지 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저는 못 달릴 것 같아요. 차량에 안정감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 운전 스킬에서는 이 차를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셰시 강성이 아주 높고요. 거기에 이 WC-본이 되게 날카롭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코너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맥퍼슨 스트럿의 전륜구동 세단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분들이 만약에 이 차를 운행하게 된다면 이게 코너링이구나, 이 속도에서 차가 이렇게 버텨주고 이렇게 돌아 나갈 수가 있구나, 이런 이 차의 몸놀림에 완전히 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M1하고 M2 세팅을 미리 해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끝까지 다 스포츠로 바꿨을 때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저단에서 고RPM을 버텨주는 것도 버텨주는 거지만 이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답답하거나 뭐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엔진이 미션도 잘 받쳐주지만 엔진이 워낙에 출중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이 스포츠로 미션 세팅이 바뀌면 뒤에서 후려 패는 듯한 아주 터프한 느낌의 이 스포츠카 반응도 되게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차를 진짜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도심주행과 고속도로를 지나서 국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M5 세단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와인딩 로드에서 다루기가 M5가 조금 더 편한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이 카운터 스티어라고 하죠, 차가 뒤쪽이 이렇게 쑥 빠졌을 때 탁 쳐줘서 버텨주는 그 느낌은 제 운전 성향에는 M5 투어링 모델이 조금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가 이렇게 좀 더 무게가 실려서 꽉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탁 쳐줬을 때에 바로 잡으면서 슥 밀리면서 쭉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제 취향에는 이 M5 투어링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운전을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 이 느낌을 제가 일반 도로에서 말로 설명하니까 공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못내 아쉽긴 한데요. 그렇다고 이제 서킷에서 막 잡아 돌리면서 설명을 하면 저도 설명도 어렵고 이 체감이 잘 안 되신다고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보여줘야지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느낌이구나, 이거 공감하기가 좋은데 서킷은 많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다수고요. 그리고 그 도로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좀 공감이 덜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진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이런 M5 투어링 같은 모델을 운행하게 되면은 진짜 제 이 언어 표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처럼 모두 다 이 스포츠 플러스로 끝까지 이 퍼포먼스를 끝까지 올렸을 때는 완전히 늑대 아니면 호랑이 같은 그런 으릉으릉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다가
지금 또 그냥 일반 모드 M 하이브리드에서 하이브리드 세팅을 해주고 뭐 일렉트릭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게 되면은 완전 그냥 순둥이로 바뀌거든요. 이런 모드 주행이 어색함 없이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와이프분 허락 없이 그냥 능력 되시는 분들은 이 차 선택하셔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면이 굉장히 안 좋고요. 파여 있고 갈라져 있고 뭐 난리도 아닌데 거기다가 과속 방지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달려보면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이 기본 컴포트 세팅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적당히 반응을 해주면서 제어를 해주니까 너무 소프트하지도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또 21인치 휠 타이어 스펙을 갖고 있는 이 스포츠 투어링 머신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기대하기 힘든 그런 아주 찰지고 편안한 승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핸들을 조작할 때 약간의 이 쫀쫀하면서 이 무게감도 무게감이지만은 이 스티어링을 조작할 때의 반응이 BMW는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다루기가 쉽거든요. 과속 바디턱 짧은 거 약간 높은데 좀 세게 넘어봐도 거의 바디가 다 먹어줍니다. 서스펜션 자체가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아주 좋은데요. 네, 이상 BMW M5 투어링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